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 1급 머스트노 첫 코스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했는데요. 이번엔 이제 옥내외 소화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옥내 소화전이 메인이고 옥외 소화전은 단독으로 출대되기보다는 옥내 소화전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약간 비교를 하는 식으로 객관식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옥외 소화전도 옥내 소화전 하면서 같이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옥내 소화전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냥 출제 받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보다 조금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 아마 옥내 소화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는데, 걔가 이렇게 작동되기 위해 그 백단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점검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내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출제 문제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총 4개에서 7문제 정도 보면 이 두 과목에서는 4개가 지금 그쵸? 4문제는 그냥 기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미니멈 4개. 1과목에서도 이제 요거에 연관돼서 좀 나올 수 있다. 연관돼서. 그러면은 6개, 7개까지도 늘어나는 그야말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요, 얘가. 왜 난이도가 있는 이유는 이제 얘를 통제하는 게 감시 제어반하고 동력 제어반이라는 두 개의 제어반을 통해서 옥내 소화전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그 두 개의 계기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조작을 하고 어떻게 하고. 지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때도 이제 수신기, 발신기랑 감지기를 통해서 이제 불이 난 걸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신기해서 이제 불이 난 걸 감지를 해서 여러 가지도 거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불이 난 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였다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불이 났어요. 이제 자동화재 탐지처럼 불이 난 걸 캐치하고 디텍팅하는 거라면 얘는 실제 불을 끄는 장비거든요. 물로 가다 불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불을 꺼야 되는 거 중요하겠어요. 그만큼 중요도에서도 높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하다가 일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먼저 한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조금 더 낮다고 보여져요. 예, 저는 이 옥내 소화전이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고, 예,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스프링클러인데, 스프링클러도 예,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좀 문제 출제수도 가장 높고, 이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시설의 메인이 옥내 소화전이고, 이제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일단 자동화재 탐지 시설을 먼저 해서, 시설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맛을 보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있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그때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표현의 양을 구하는 거, 이건 뒤에서 이제 이건 나오고,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1과목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 정도죠. 펌프 성능 시험이 총 3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하는 게 무슨 운전이냐. 이거 굉장히 쉽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이 과목이 올라가면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제 어려워져요. 예. 방수 압력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쉬워요. 이거 방수 압력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소화전에 호스가 있고 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압력이랑 방수량이 적정 기준을 채워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할 때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직사용 관장 2개가 있어요. 이것도 뭐 약간 1과목스러운 거죠. 이거 어렵진 않고. 그죠? 이거 펌프 성능 시험. 그거 나왔죠. 얘는 이거에 그냥 단순히 묻는 거라면, 얘는 이거예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펌프를 지금 가동을 시키고 감시 제어반의 스위치 상태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래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신기에 뭐 표시등을 이렇게 읽을 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세스랑 작동 메커니즘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 과목 정도 되면.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뭘 놓고 충압 펌프, 주펌프가 있고, 충압 펌프 보통 듀얼로 가져가요. 얘가 퍼지면 얘가 이렇게 받쳐주고, 얘가
압력이 떨어 얘가 받쳐주는 이렇게 안전판 같은 거죠, 얘는. 이 둘의 공조 시스템을 많이 물어요. 이건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옥내 소화전을 기본으로 주펌프와 추가펌프 당연히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풀기 때문에 요 구조를 좀 아셔야 되고,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선택 스위치로 수동으로 놓냐 자동으로 넣냐 주펌프가 가동되고 충화펌프 가동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쵸 충화펌프가 지금 작동됐다 얘는 주펌프다 이런 거 그리고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 이것도 제어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조를 해요. 예, 여기서 뭘 조작을 하고 얘가 신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력 스위치가 점등된다 이런 얘기 지금 다 문제가 이런 거죠. 다 지금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이게 문제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23년에 좀 많이 나왔죠. 1과목에서도 나왔고 2과목 22년엔 이렇게 나왔는데 동력 제어반 나왔죠. 감시 제어반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두 개를 케이스를 아마 똑같이는 안 내겠죠. 요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정상인 상태 뭐 주펌프를 가동한 상태 충합펌프를 가동한 상태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케이스별로 그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감시 제어반 스위치 상태를 보고 그렇죠. 동력 제어반은 지금 점등 표시등이 됐다. 그랬을 때 파워 점등이 들어오고 주펌프는 이렇게 점등이 들어와야 된다. 표시등이 들어오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어 스위치, 선택 스위치를 정지에다 놨을 경우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주펌프 정지, 충합펌프 정지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평상시 상태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런 정도 내오고 소방시설 설치 대상 이거 얘기했죠. 이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도 나왔죠. 이게 큰 테마예요. 엄청 큰 테마가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소화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설치 대상이 있고 요건이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얘는 너무 넓은데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바로 자동화재 탐지할 때 그 여러 가지 있죠. 뭐 문화시설일 때 뭐 연면적이 얼마이고 뭐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안 외웠네요. 전 정리만 해놓고 외우진 않아요.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핵심 숫자 위주로 빡빡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펌프의 성능 곡선. 성능 곡선은 이거를 나타내주는 건데 유량이 있고 양정, 압력, 양정, 수량이 있고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볼 줄 아냐 그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프 띡 던져주고 안 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내요. 케이스 주고. 예. 옛날에는 이게 조금 성능 곡선 주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쉽게 나올 때 그렇고 요즘에는 아예 이렇게 이 성능 요거를 이런 실습하는 식으로 예. 아예 뭘 열었다 잠갔다 아예 이거를 상황을 주고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줘요. 아예 예. 그래프 주고서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과부하지 수동 제어지 그리고 최상층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압력도 여기서 나왔고 수원양 여기는 수원의 양이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옥내 소화전 함 동력 제어반 충합 펌프 정지 이런 것끼리 이제 서로 이제 메커니즘 이런 거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 눌렀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약간 해설을 써놨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를 요 정도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옥내 소화점에서 한 4개 나오네, 5개 나오네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가 깊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옥내 소화점이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자동화재 탐지 시설도 구조를 봤죠. 발신기, 감지기 받고 얘가 화재를 캐치를 해서 얘는 수동, 자동. 그래서 누가 봤죠? 수신기가 봤죠. 옆에 누가 있죠? 주경종이 있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구경종 있고 요 구조를 알듯이 옥내 소화전도 이 메커니즘을 알면 구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그렸지만 발 같은 그림으로 그리긴 했지만 기본 구성이에요. 딱 봐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보다 복잡해요. 예,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근데 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백단에 이렇게 많은 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난 시간에 보셨죠? 발신기 보셨잖아요. 얘가 누른 버튼이 있고 이 두 개가 보통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옥내 소화점 세스라 그래요. 보통 보통 요거 하나만 보통 없어요. 왜? 이걸 눌러서 어디 가죠? 얘는 자동화재 탐지 시설 거기에 이게 수동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불났다고 딱 접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열면 이 호스가 있는 거예요. 호스 빼가지고 물 뿌리는 거죠. 이렇게 화점에 가가지고 불난도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얘 물을 틀려면 얘가 시계 방향 반대로 돌려야 돼요. 네, 그렇죠? 밸브를 열려면 시계 방향 반대로 열고 이 나갈 때 여기서 뭐죠? 후원. 후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수량이랑 물의 양, 방수 압. 뭘로 측정하죠? 피토 게이지 그 장비까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결과값에서는 여기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작동 원리를 그냥 불이 났죠. 눌러갖고 불난 거 알렸고 여기서 호스 꺼내갖고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주면 이게 수압이 물이 쭉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압력이 빵빵하게 차 있어요. 빵빵하게 차 있다가 얘가 물이 쭉 나가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지면 물 양이 쭉 졸졸졸 나오겠죠. 네, 졸졸졸 나와요. 수평마다 25%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걸 얘가 캐치를 해요. 네, 얘가 캐치를 해요. 띠띠띠. 압력 챔버라고 하죠. 얘가 이렇게 뭐가 탁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졌어. 지금 물이 그럼 많이 안 나갈 텐데 그걸 어디다 알리죠? 제어판에다 알리죠. 그래서 동력 제어반하고 감시 제어반인데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작을 해서 딱 해서 어떻게 펌프로 보내요. 야, 펌프 돌아. 엥, 엥 돌으면 다시 이쪽으로 물이 압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았던 애가 압력이 떨어져요. 물을 쓰니까. 그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 가서 야, 압력 떨어졌다는 걸 얘가 캐치를 해서 제어반에 돌아서 제어반에서 뭘 돌리죠? 펌프를 돌리는 거예요. 아까 주펌프, 충격펌프 있죠? 그걸 돌리는 거예요. 펌프를 돌려줘서 뭐였죠? 다시 수원에서 물을 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죠. 그 수원에 아까 얘기했죠? 뭐가 나왔죠? 방수량과 방수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규정에 맞게 얘가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복잡하죠? 쉽지 않죠? 네. 지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물을 딕텍팅하고 찾고 지금 현황 알고 그 음향 서비스로 불났어요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얘는 뭐죠? 실제로 물을 공급하는 거죠. 더 중요한 애예요. 실제로 물 끌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고 점검도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펌프가 돌아가죠. 이거와 관련된 장비가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 성능시험 배관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가압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폐 밸브, 유량 밸브, 유량 조절 밸브로 성능시험 배관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얘는 주택관리사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방관리사에서는 요걸 구분하는 것보다 딴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에서는 요게 장단점이 있어요, 얘가. 고가에서는 이제 자연 낙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 압력 수조 방식은 굉장히 좋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가압 수조 방식, 펌프 방식. 보통 펌프 방식을 많이 쓰죠. 모터 돌려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도에서는 딴 데서 문제 낼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예. 예, 요런 정도 해서 지금 되고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알듯이 이것도 이런 구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에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막 문제에 그렇거든요. 뭐 어디 밸브를 열었다. 어디 뭘 했다. 지금 지금 뭐 유량을 몇 프로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악필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건축물 내 화재 실제로 발생 시 감지기랑 발신기는 이제 삐삐삐 수신기에 불난 걸 알리는 거였다면 얘는 뭐죠? 물을 이용해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실제로 불을 끄는 애예요. 그거하고 성능은 이 수원이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큰 물탱크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거를 물탱크가 여러 개도 있는데 여러 다른 데랑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 건물일 땐 2개 이상일 땐 2개, 고층 건물일 땐 5개까지 이렇게 해줄 때 고층 건물의 기준이 있죠. 또 보통 1층을 다미터로 보거든요.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은 조금 다른데 예, 그건 또 사견이고. 그래서 요거 방수량은 1분에 130리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죠? 20분, 40분, 60분. 그래서 요 양이 나오는 거예요. 30층 언더일 때, 30층에서 49층일 땐 5.2, 50층 이상이 7.8. 이게 2배, 3배 되죠. 얘가. 그렇죠. 20분, 40분, 60분인 거예요. 130을 20분 곱하면 2.6 세제곱미터예요. 예. 얘는 40분 곱하면 이거죠. 5.2. 60분 곱하면 6, 3, 7.8. 이거 딱 나오죠? 60 곱하면? 그건 거예요. 예. 1분당이니까 얘는 20분. 그러니까 2.6. 예, 뭐죠? 개수는 여기. 설치 개수. 최다 설치층에 두 개면 2개를 곱해주고, 거층 건물일 땐 5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지금 몇 층이고, 지금 몇 개가 설치됐다. 그럴 때 저수량이 얼마냐. 그럼 이 계산식에 넣고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수원에서는 이게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경련으로 나오든지 거의 그렇지 않을까. 네. 뭐, 원래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겸용을 할 경우에는 이거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아마 이건 객관식의 지문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저 가압 수송 장치 나왔죠. 앞에서 봤던 거. 펌프, 고가, 압력 수조 방식, 가압 수조 방식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누가 왔네요.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주택관리사에서는 요건 조금 문제가 하나 나올 법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공부는 항상 겸손하게 되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그래서 펌프 방식은 모터 엔진 연결해서 30층 이상 시 스프링클러와 겸용이 불가하다. 왜 그만큼 얘가 힘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겸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설비 보호가 필요하다. 펌프 방식의 약간 기본적인 특징들, 유의사항 이런 것만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낙차. 고층 건물에다 해야 되겠죠. 왜? 낙차, 고층이 돼야 이 자연 낙차 힘이 세지니까, 압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저층에서는 할 수 없고, 근데 대신에 고층에서는 이 압력이 원하는 압력이 안 나오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예. 대신에 이게 전기료가 안 들고 자연 낙차를 하니까 탱크 설치 후에 그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근데 대신에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전원도 불필요. 요거 좀 보시면 돼요. 가압수조 방식, 고압기체, 후방용수. 요런 뜻을 간략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펌프 방식이 안 좋은 게 전원이 나가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안 받죠. 가압수조 방식이라든지 요런 애들은. 예. 배관.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딴 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왔던 문제들이 펌프를 가지고 막 뭐 하는 거니까. 근데 객관식 지문 정도로 이게 옳고 그르냐를 좀 판별하는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내용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풋밸류가 뭐 한다? 여과한다. 이 체크 기능은 뭐냐? 역류 반지다. 담 빠진 거 방지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외부에서 개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체크를 그쵸? 원웨이. 그게 역류가 방지되는 거죠. 이게 뒤쪽으로 못 오게 하는 게. 그게 뭐라고? 체크벨. 포커렌치 세팅 내장돼 있고, 스윙 체크, 유령 작은 벨. 이런 식으로. 밸브들의 기본적인 어떤 용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밸브를 이렇게 문제로 내긴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식이 한 지문 정도로 물올림 장치가 있다. 펌프 위치가 수원 위치보다 높아야 된다. 순환 배관도 있다. 수온을 상승을 방지한다. 물이 막 뜨거워져요. 그럼 배관이 이게 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나갔을 때 물이 뜨거운 물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온도를 낮추려고 했죠. 순환시키는 거죠. 뺑뺑뺑뺑 돌리는 거죠. 네. 그런다고 보시면 되고 2m 이관의 배관을 써야 되고 얘 릴리프 배관 얘는 조금 보셔야 돼요. 얘는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배관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 얘는 성능 시험 배관 요거 중요합니다. 얘는 아까 앞에서 봤죠? 그 펌프 쪽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성능 시험을 계속 해줘 그 가압이 유지됐는지 계속 봐야 되는 거라서 토출량과 토출 압력. 그래서 얘는 배관 중에서 나온다면 얘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를 뜩 줄여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능 시험하는 프로세스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막 밸브를 조이고 막 얘랑 같이 나오거든요. 릴리프랑 얘랑 시험은. 얘를 조작을 해대면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그 점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예. 송수구, 방수구, 표시등, 소화전에 위치해야 된다. 그것도 뭐 묶어가지고 객관식 하나 정도 낫지 않을까? 옳고 그르냐? 뭐, 이 정도. 대여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이거. 이거 그냥 두 문제는 기본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옥내 소화전에서 최종 영역이지 않을까. 외양, 이거 외관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막 작동, 조작,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스팅기에다가 그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감시 제어반. 맞아요. 이렇게 감시 제어반을 보시면 자동화인데 수행기 배웠죠. 여러 가지 표시등 있잖아요. 복구 버튼 있고 막 회원 있고 여기다가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수행기의 약간 상위 호환 버전?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이제 펌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신기 안에.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내 소화전 점검. 여기 별표 났죠. 여기 별표해 놓은 게 출제가 나왔던 거예요. 예, 다 나왔던 거라서. 예. 일반 배관, 유효수량, 소화배관. 일반 배관보다 소화배관보다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유효수량.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옥내 소화전. 유효수량보다 요거가 좀 작아야 돼요. 예, 수화 점검상. 요거 아마 객관식 좋은 정도로 요 순서, 크기 순서, 예, 수원 점검 요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토게이트, 노즐 선단의 스토게이트. 이 문제는 아참 압력 측정 계거를 이걸 스토게이트라고 그러고 그 관탕. 이게 뭐냐면 이게 압력계가 달렸어요. 그래서 아까 호스 있죠. 옥내 소화전 물이 쫙 나갈 때 요 끝에다가 대는 거예요. 얘가 그 압력을 잴 수 있어요. 예, 방수량인데 방수량이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문제 놓고 나온 적이 있을까 싶어요. 예, 아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원의 저수량 이게 더. 예.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외워주시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외울 생각이고. 예. 와, 드디어 또 어려운 영역이 좀 나오네요. 제어반 점검이죠. 입력 제어반 자동으로 해놓고 감시 제어반 자동. 이게 기본 평상 시간은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펌프, 충격 펌프, 선택 스위치. 이게 선택 스위치가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 정지, 수동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을 이거 여기서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동력 제어반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팅을 딱 하고 이 주펌프, 추가 펌프에 대해서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서 감시 제어반이 동력 제어반이 넘어가는 거죠. 예. 여기에 표시등이 있고 신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했죠. 감시 제어반. 그러니까 표시등들이 있어요. 펌프 압력 스위치 표시등, 그렇죠? 저수위 감시 소등.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감시 제어반과 제어반 세팅을 어떻게 하고 표시 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보셔야 되는 거죠. 초과전환 점검. 홈플러싱 시험. 여기서도 아까 기출문제 보셨지만 세 개가 중요하죠. 전격 부하 운전, 최저 운전, 최대 운전. 이 세 개.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그 릴리프 개방. 요것도 네 개가 중요해요. 네 개. 예. 그래서 최저 운전이 아마 제일 요 최저 운전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요 최저 운전.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펌프 정지해놔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반 세팅을 이렇게 하고, 감시 제어반. 뭘 정지해 놓죠? 펌프를 정지해 놓는 거죠. 동력 제어반은 수동으로 세팅해 놓는 거예요. 자, 펌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선택 스위치 뭐 있다고 그랬죠? 자동, 수동, 정지 있다고 그랬죠? 정지로 해놓고서 뭐예요? 동력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여기를 이걸 정지로 해놓고서 동력 제어반에 이 펌프를 수동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운전을 그렇게 할 수 있게 이게 초반 세팅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밸브는 폐쇄를 잠가놓고,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최저 운동을 보는 거죠. 펌프 토출량이 0인 상태. 이때 펌프를 가동하죠. 펌프 가동 뭐죠? 이거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세팅해놓고. 그래서 전격 토출압이 140 이하 보는 거죠. 릴리프 140 이하이면 릴리프 밸브가 요게 작동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요게. 이게 140이거든. 아, 너무 딱 깨졌네요. 이게 140. 잠갔죠? 잠글 때 140. 140 이하일 때 릴리프가 개방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릴리프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하면 압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압력이 떨어진다. 객관식이 한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격 부하 운전. 완전 개방하고, 유량 조절 밸브 약간씩 하는 거예요. 약간씩. 조금 펌프를 가동하죠. 그래서 여기 됐을 때. 전격 토출량. 요거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최대 운전. 전격 토출량이 150 최대로 됐을 때. 10도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그래프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 운전인지 이걸 보는 걸 쳤어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요 기준으로 100일 때 최절, 0일 때 최절, 100일 때 정격, 150일 때 최대 운전.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면 너무 쉬웠거든요. 이제는 이 그래프를 안 주고 말로 이걸로 줘요. 네. 지금 토출량 0인 상태다. 그러면 얘가 최절인지 정격 부하인지 최대 운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이제 녹아 있긴 하죠. 토출량을 보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예, 이걸 말로 풀어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격 부하 운전인지 최대 운전인지 구분하는 거 한 문제 나왔었고, 구분하는 거 아니면 자, 우리가 지금 최저 운전 점검한다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를 블랭크 쳐놓는다든지 요거를 몇으로 한다든지 요거를 어떻게 한다든지를 주고서 이걸 고르는 거죠. 이게 더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우리 최저운전 할 거야? 그러면은 초반 세팅 뭐 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틀린 거. 이거 쭉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옳은 상태인데 여기서 틀린 걸 하나 써놔요. 그래 놓고 1번, 2번, 3번, 4번. 자, 최저운전 점검하는데 1, 2, 3초 중에 틀린 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펌프를 0이 아닌 상태로 놨다든지 펌프를 정지로 놨다든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섞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런 거 어렵죠. 예전에 이렇게 그래프 띡 주고 이게 최절인지 정격인지 이거 고르는 거 너무 쉬웠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절 운동은 이거는 그냥 뭐 수치인데 토출량이 0이죠. 토출량이 140이야. 토출량이 토출량이 양이에요. 100일 때 100. 이거 너무 쉽죠. 토출량 150일 때 65 이하.
이거를 주고서 문제는 내는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근데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말로 풀어서 써줄 때 요 수치를 보고, 아, 얘가 전격 운전인지, 최대 운전인지, 최저 운전인지 판단을 해서 요 프로세스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요 숫자는 알아두시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급격한 개폐 안 되고 유량계 기포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압력에 관련된 펌프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라 보다 보니까 기포라든지 갑자기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그냥 알면 되는 거고. 고 옥외 소화전하고는 아까 얘기했죠.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하고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방수량, 방수압 이게 달라요, 얘가. 예, 수원.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는 300, 옥 외기잖아요. 밖에서 불 끄는 거죠. 옥 내보다 양이 많은 거예요. 아까 얘 얼마였죠? 130이었죠. 130. 얘는 350인 거예요. 3배 약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실내에서 물이 막 엄청 많이 세게 나와요. 그러면 아주 아작나죠, 실내가. 너무 압력과 방수량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0이라는 게 실내에서는 적정한 거고, 밖이니까 좀 더 방수량이 많아도 되는 거죠. 방수압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를 섞어요. 옥렌지, 옥왠지, 요걸 섞어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설치 개수 있고, 얘는 7이죠, 7. 예. 아까 얼마였죠? 5.6, 5.2, 7.8이었습니다. 30층 이하, 4층, 50층 이상. 5.6, 5.2, 7.8이죠. 얘는 벌써 시작부터 7인 거예요. 거의 얘는 끝장으로 가는 거죠. 50층 이하짜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실 때, 옥 외니까 옥 내보다 압력도 세고 물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런 식이고, 이렇게 가고, 옥 외는 350,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옥내랑 섞어가지고 비교하는 걸로 좀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솔직히 평거리 40m죠. 옥내 소화전은 25m예요. 호수 구경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안찌를 요걸 비교하는 거와 연결해야 된다. 이게 옥의 소화전은 10개 이하 설치치 5m 내 1개 이상. 설치 기준이 있긴 해요. 단독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옥외 소화전이. 아마 단독으로 나오면 요거까지도 이제 설치 기준이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옥외 소화전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죠. 뭐, 구조, 방수량, 설치 기준 정도. 혹시 구경 좀 봐줘야 돼. 예, 그런 거. 옥내 소화전 설비 방법. 일반 배관. 수화배관. 임시배관 기준 이렇게 된다. 요장원이 후기표.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5개 소화전은 요 정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그 옥내 소화전 좀 이건 실무 능력 얘기했죠. 연습 문제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본 건데요. 사용 순서. 예, 이렇게 문제서 줘요. 예. 그래서 소화전 항 개방한다. 호스 이게 열면 호스 있다고 그랬죠. 호스를 전개한다. 밸브를 뭐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그다음에 방사한다. 이게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실제 저희 1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쉽게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옥내 소화전 사용 순서가 요 정도. 탑 열고 호스 빼고 밸브 열고 발사. 이거 너무 직관적이죠? 그렇죠. 주펌프와 충합펌프, 감시제거, 자동으로 놔두는 거예요. 기본 세팅이. 수동 전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지 표시, 지금 자동에다 놨으니까 정지 표시 등에는 정지라고 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 표시등이 소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주펌프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펌프가. 얘가 끊겼거나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얘가 서포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는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자동이면 얘 지금 얘가 돌죠. 얘가 돌고 도니까 정지. 얘는 뭐예요? 정지 표시 중에 점등이 들어있죠. 정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1차. 자, 충합 뭐죠? 얘 자동이죠. 얘가 이상이 될 때 서포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 표시 등의 소등. 기동이라 얘가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평상시 상태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동력 제어반에. 동력 제어반에 평상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재 표시 등은 소등.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연동으로 전환돼. 연동. 얘가 연동을 해놔야 돼요. 이걸 연동. 지금 뭐죠? 평상시니까 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으니까 화재 표시 등이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이게 선택 스위치가 얘도 이렇게 있어요. 연동으로 했어야 돼. 연동 쪽에. 연동돼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니까. 자, 옥내 소화 전압, 기동 표시 등 전부. 옥내소나 기동 표시 등이 전부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주펌프가 가동된 경우라는 거. 기동 옥내소나 큐브에 점등됐다는 건 주펌프 가동된 경우. 이게 별표, 그 연습 문제 중에서 별표 치는 건 실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기출된 거예요. 옥내소화전 정상 펌프 작동. 정상 펌프 작동. 동력 제어반 표시. 이게 펌프가 작동이 되면 동력 제어반에 물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거의 문제가 주펌프와 추가 펌프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와요. 자동돼 있죠. 자동돼 있죠. 자, 정상으로 펌프가 돈다고 했죠. 정상이에요, 정상. 그건 뭐예요? 주펌프 기능 거죠. 기동이 가동되고 있다고 들어온 거죠. 경지 표시 등 효등, 펌프 기동 표시 점등. 그렇죠. 네. 자, 위 거랑 비교해 보세요. 평상시 상태죠. 자, 주펌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 안 해요,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표시 등에 점등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정지 상태야. 근데 불 나면 삐삐삐 울릴 거예요. 추가 펌프 자동으로 돼 있고 기동 표시 소등돼 있죠. 가동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차이를 알게요. 이게 평상시가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펌프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니까 뭐예요? 얘 자동이죠. 여기 또 자동이죠. 기동 표시 등에 점등됐죠. 정지 표시 등에 점등돼 있던 애가 어떻게 됐어요? 소등됐죠. 왜?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동되고 있잖아요. 펌프 기동 표시에 점등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동 표시 등에 얘도 점등 들어왔죠. 정지 표시 등에 얘도 소등됐죠. 얘도 펌프에 점등됐죠. 자,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어요. 근데 띠띠띠 불이 났다 하면 이거 펌프가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표시등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 직관적으로 하면 펌프가 돌아? 그러면 기동 들어오고 펌프 기동 들어오고 정지는 불 꺼져야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동 들어오고 펌프 기동 들어오고 정지는 불 꺼져야겠네 이렇게. 예. 그렇죠. 평상시에는 정지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수 압력 측정 최고층 요거 소화전 상부는 정상된다. 이런 내용도 아시고 그래도 좀 그 연습 문제를 좀 축약해서 보니까 요거는 교재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예. 좀 옥내 소화전 설비, 앵글 밸브, 개방 시 시계 반대 방향, 폐쇄 시 시계 방향 된다. 이것도 하나 시계 방향을 놓는 게 하나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복구 순서. 그 컴퓨터에 리셋 버튼 누르듯이 수신기는 그 되게 쉽다고 했죠. 예, 뭐 앞에 거 담그고 나서 감지기 예, 꺼놓고 나서 이제 수신기 복구 버튼 누르면 됐어요.
수신기 복구 버튼 누르는 게 제일 마지막이긴 했는데 자동화제 탐지 센서는 얘는 정지를 주펌프 가동 자동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동력 제어 안에 네. 정지 스위치를 작동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가동에다 준 가동. 자, 그다음에 감시 제어반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자, 어떻게 연동으로 해놓는 거예요. 여기 연동. 네. 그 스위치 그다음에 탁탁 누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복구 스위치를 여기서 누르시면 네. 동력 제어반 이렇게 작동해 주시고 자동 해놓으시고 옥내 소화 전환 작동 점검 복구 순서였죠. 작동 점검.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추적한 건데 작동 점검에 이렇게 막 옥내 소화 동 일지를 써놨어요. 무슨 날 무슨 날 그래서 OX 그 X된 사항 이거라는 거예요. 네. 좀 문제를 많이 좀 추적을 해놨는데 작동 점검 일지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보고서. 그래서 아까 펌프 성능 시험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죠. 유량이 0일 때 양정 압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 140은 최저 운동입니다. 100일 때 100 정격 보완점이고 유량이 150일 때 65 이하. 얘가 140 이하가 되면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펌프 성능 시험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최저 운전, 릴리프 밸브 운전 요거 있죠. 최대 운전 점검, 전격 부하 운전 점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감시 제어반이랑 동력 제어반 이거 두 개의 메커니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펌프가 작동되니까 감시 제어반에다가 선택 스위치 뭘 놓고 추막 펌프랑 주 펌프가 지금 표시등에 뭐가 들어오고 이게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 문제 나오고 여기도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네.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예. 그래서 최저로 운전 시험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이 프로세스에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 여기서 틀린 걸 하나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해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옥류소화전 전체적인 구성 요건을 봤죠.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네, 떠올리시면 보면 좋고 자동화제 탐지 시절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최저운전 시험을 한다. 동력 제어반 경지로 나타나는 폐쇄. 정지와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량을 확인해. 유량계에서 그리고 양정과 토출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펌프 토출 밸브 그리고 담글. 최저운전은 잠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압력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잠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고 펌프를 딱 가동했죠. 영인 상태로 빡 해요. 펌프가 돌죠. 전격 토출력 140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확인 사항이에요. 최저로 압력 미만 시, 그쵸? 140 미만 시 릴리프가 개방되는지, 두 가지예요. 140 이하인지랑 릴리프 개방이 되는지. 예, 그거가 최저로 운동이에요. 그리고 성능 시험 계획 폐쇄, 릴리프 밸브 조절 벨트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높아지죠. 릴리프 밸브. 이게 성능 밸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껍질을 까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마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절 벨트가 있는데 이걸 조금씩 이렇게 시계 방향 돌려보는 거예요. 압력이 이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동력 제어반 주펌프 수동. 일정해진 압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펌프를 정지하는 이런 프로세스 운전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초반 세팅. 예,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하는 거, 이게 실제 프로세스. 분 같다, 분 같다. 그리고 이게 조금 리프가 개방돼서 100달러 이하인지 개방되는 걸 확인한 게 최저 운전. 요 사이에 뭐가 틀린 거를 껴넣든지 잘못된 걸 켜넣든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고, 릴리프 밸브 조정. 요 과정인데, 얘를 반시계 방향. 이쪽이 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이쪽이에요. 이렇게. 주펌프를 가동했어요. 추가펌프 아니에요. 주펌프예요. 이거 정지 안 한 다음에 주펌프를 해보는 거예요. 압력수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압력수가 안 나와? 그럼 나올 때까지 조절 볼트를 반시계를 끝. 반시계는 기술이네요. 죄송해요. 옛날에까지요. 볼트를 이렇게 너트로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조금씩 하세요. 그 압력수 방출되는 게 릴리프 동작 압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동력 배영 정지는 거. 그래서 텍스까지 이해한데 릴리프가 실제로 언제 동작되는지 요거를 해놓는 거예요. 릴리프가 이 압력에서 또 작동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거랑 갖고 이렇게 넘어오면 되고 전격 부하랑 최대 운전 점검 펌프를 가동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동 조절 밸브 개방하면서 조금 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밸브랑 줄을 조금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격 부하는 앞으로 굉장히 그럴 때 안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필수적인 거. 그럴 때 기대는 거. 그리고 그때 60도 나오는 거. 그걸 본다는 거예요. 서서히 개발해요. 서서히. 전격 토크를 준다는 게 전격하면 지고 있다. 이걸 확인합니다. 아까 그 그림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해결했죠. 릴리프 이렇게 떨어지는 거 했죠. 릴리프 고정. 그러면 이걸 늘려가는 거죠. 여기서 100일 때 전격 압력 100, 150일 때 60. 이제 그려놓고 한다. 그 다음에 복구. 기대를 해봐. 성능시험. 얘는 성능 시험할 때만 여는 거예요. 끝나시면 폐쇄해야 돼요. 그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관 개별로 개방하고 성능을 닫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점검한 거니까, 점검할 때만 여는 거니까 다 해놓고, 동력 제어와 충합법을 가동. 정지시는 전부 가동으로 해놔야 돼요. 자, 펌프 성능 시험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돌려가면서 되겠죠? 근데 중요도로 치면 얘가 부피가 크니까. 근데 아마 얘가 또, 여기가, 그러니까, 뭐, 다 하긴 해야 돼요. 왜 공부는 항상 겸손하게 하고, 촘촘하게 해야 돼요. 압력 풍부라고도 이 용어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소화존이 이게 원래 가압수가 돼 있어서 물을 가는데 물을 쏠수록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게 낮아. 이걸 누가 체크한다? 얘가 압력 챔버 얘가 체크를 한 얘가. 물서 떨어지고 있어. 얘가 탁 떨어지면 이 누구한테 알린다고 그랬죠? 제어반한테 알린다고 그랬죠? 제어반 누구? 감지 제어반, 동력 제어반. 그래서 얘가 체크를 해서 어디다 보낸다? 모터, 펌프 이렇게 보내서 얘가 다시 물과 압력을 보충해서 또 쏴주는 거죠. 이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게 뭐 압력풍 가압수의 압력이 떨어지는 걸 체크하는 그 장치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낸다? 제어반한테 보내는 거죠. 이것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얘도 정지 상태로 놨고
그쵸. 동력 제어반. 동력 제어반이 펌프를 실제적으로 정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지 제어반은 뭐예요? 이 둘 사이가 연동되고 연동하게 안 시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감지 제어반이 이렇게 있고 동력 제어반이 있어요. 실제로 펌프를 컨트롤하는 건 얘예요. 근데 이 둘 사이 주랑 충합의 세팅이 어떻게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힘을 보내는 거죠. 연동시켜라, 뭐해라. 얘는 그 수신기 기능도 있다고 했죠? 아, 얘네가 잘 작동되는지를 어디서 알아요? 여기서 표시등에 들어오죠. 이렇게 하고 얘도 표시등 얘도 있고 예, 이렇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은밀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분명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여기서 예. 개폐 밸브 폐쇄, 배수 밸브 개방 해놓죠. 챔버의 모든 물을 빼요. 예. 아까 그렇죠. 이렇게 있고 화전 있죠. 물 이렇게 가죠. 여기 얘가 물을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폐 밸브 개방 자동으로 전환. 자, 이제 물이 들어오죠. 압력을 받은 물이 이쪽으로 타고 올라왔어요. 그럼 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얘가 제대로 압력을 칙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린 게 뭐예요? 지금 소화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층이 여러 개죠. 혹시 얘가 가까운 애가 있을 거예요. 먼 애도 있죠. 그리고 여기 세 개고 두 개고 하나인 애도 있겠죠. 그러면 옥내 소환이 가장 가까운 애, 가장 먼 애, 이거 체크하고요. 가장 많은 애, 어, 이쪽, 이쪽. 그리고 가장 적은 애, 이쪽. 다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지를 본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아, 그, 가압수가 규정에 맞게, 옥내 소화전 규정에 맞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7에서 0.8. 0.8. 그 5외는 뭐라고 그랬죠? 5외는 더 높아요. 이거 130보다도 높죠? 그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좀 풀었는데, 이게 특히 문제가, 일단, 여기 중요하긴 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걸 보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펌프 봤어요. 이거, 이거가, 이걸 좀 꼼꼼하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잘 보셔야 하고, 아마 강교육을 확실히 들어볼 수 있어야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기본 교재를 이걸 보고 있는데 되게 안 와닿아요. 왜 문제에서 주어지는 케이스랑 이랑 다르거든요. 예, 계속 저도 보고 있긴 한데, 예,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띡 주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주고, 막, 이렇게 어디, 돈 들어와 있어요. 그래 놓고, 보기가 네 개예요. 1, 2, 3, 4. 아닌 거 고르래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띡 줘요. 이거 되게 난감해요. 되게 난감해요. 되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펌프, 추가 펌프 있고, 이게 연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고서 이런 스크립트를 써놓은 이 내용들을 본인이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값을 틀린지 맞는지 고르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림이 케이스별로 조금씩 달라요. 네. 평상시 상태 이런 거. 내가 공부한 그 케이스가 딱 맞게 안 나와요. 네, 딱 맞게 안 나와요. 그래서 작동 원리를 다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뭘 던져주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게 끝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이거는 추가로 공부가 좀 더 되면 추가로 영상을 올리든지 정리한 내용을 올리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을 좀 공부는 해가지고
많이 보면 또 조금씩 보이기도 해요. 아, 그러지. 이거 작동되니까 여기 표시등에 불 들어와야지. 이런 게 좀 감이 조금씩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아직 문제를 풀 수준은 안 되고, 예. 아이고, 그러면 말이 많아요. 일단은, 국내 소화전에서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 이번에 PPT 정리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 요거, 광고나 하면서도 느낀 건데, 기본 교재에서도 내용이 다른데요. 예, 문제를 풀 정도의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좀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면서 아예 이걸 싹 다, 케이스별로 아예 정리를 해가지고, 싱크별 제가 그걸 별도로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죠. 자동화고 컴퓨터. 얘가 4개에서 8개까지 나오고, 얘도 4개에서 7개까지 나오면, 이 과목이 최소 4개 나오죠. 그래도 한 4개 나오면, 지금 시간에 한 8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시간에 스프링클러 할 거거든요. 스프링클러 할 거고, 그 다음에 소화기 할 거예요. 소화기 넘어가면, 이거 10개에서 12개 넘어가요. 지금 1과목, 2과목 다 해서 우수공부죠. 그럼 이 4개만 해도 12개 이상은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최소한으로. 이거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상을 안정적으로,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가야 되는 그런 생각하고, 저도 지금,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많네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럼 공부가 불하다는 거겠죠. 이걸 기반으로 저도 좀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여실히 다시 느끼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복을 계속 하고, 그래도 일단 다음 진도인 스프링클러로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해서 할수 있도록. 예, 또 오늘도 또 중원 부분 많았네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거 펌프 성능 시험이 이거 세 개가, 뭐가 어떻게 한다면 요거는 때려잡았어요. 예. 요건 좀 클리어하게 왔고, 아까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된다는 거. 예. 초반에 이게 복잡한 이론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탱크로 하고, 정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